안녕하세요. 맹꽁이어서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2시 예배를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감개가 무량한지요. 제가 우리 교회를 40년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 아빠가 총각 때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오늘 설교한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벌써 커가지고 30이 넘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서 30년 이상을 자라서 전도사님까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어른들 예배 오늘 어른들 예배에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7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30대 아주 젊은 전도사가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현실에 지금 젊은 사람들 현실에 맞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아주 너무 감명 깊고 대견하고 기특하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얼마나 반듯하게 잘하는지. 야,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정말 아주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반듯하게 믿음 안에서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지요. 그렇게 그런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자랐는데 이 자란 교회에서 설교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 학생부 전담 전도사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마음이 참 아주 기뻤습니다. 107번째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행 일기입니다. 저는 여행할 때마다 여행기를 항상 썼습니다. 일기 쓰듯이 그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간단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대충 큰 줄거리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기를 써놓고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생동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직접 다니고 느끼고 본 거기 때문에 여행기는 정말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 때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날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제가 쓴 겁니다. 떠나는 날 여행 가방이 어찌나 무거웠던지 나 혼자 감당하기엔 큰 부담이었다. 이 여행을 제가 외국 해외여행을 안 가봤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여행을 간다고 그 가방을 사러 갔더니 그 가방집 사장님이 큰 가방을 권하더라고요. 그렇게 유럽 여행 가면 거기는 따뜻한 지역도 있고 추운 지역도 하니까 옷을 다양하게 이렇게 가져가야 되면은 가방이 커야 되니까 큰 거를 사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뒷감당도 하지도 못하면서 가방을 큰 걸 샀습니다. 글쎄 물건 담기는 좋더라고요. 나 혼자 감당하기에 정말 큰 부담인 큰 가방을 산 것이다. 큰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우리 착한 아들이 근무하다 말고 잠시 와가지고 용돈과 함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또 함께 먹기도 하고 공항 버스를 아들이 채워줘서 편하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다. 나는 정말 가방을 주체를 못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출발할 때부터 우리 큰아들 도움을 받고 공항버스를 탈 수가 있었다. 작은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싫은 내색 하지 않고 도와주는 우리 큰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여행을 출발할 수가 있었다. 공항에서 형부와 언니, 동생 부부를 만났다. 형부는 2주 전에 돼지고기 드신 것이 탈이 나서 식사도 못하시고 치료하시다가 정말 못 오실 줄 알았었다는데 정말 얼굴을 보니 수척하셨다. 기운도 없어 보이고 여행 가방을 실은 캐리어도 버거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밀고 다녔다. 형부를 이때 그 아들이 그렇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 아들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식사도 못하고 마음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수속을 마치고 드디어 대한항공에 몸을 실을 수가 있었다. 난 장시간 비행은 처음 하는 곳이라서 잠도 오지 않고 힘든 일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식사가 나오는데 비빔밥도 먹고 또 컵라면도 먹고 승무원들이 다 친절하고 예뻤다. 비행기 안에서 텔레비도 보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10시간 비행이 끝나고 드디어 밴쿠버 공항에 도착을 했다. 공항에서 현정이와 알리완을 만났다. 우리는 뜨겁게 또 포옹을 했다. 너무 반가웠다. 우리는 뜨거운 포옹하는 의식을 다 마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숙소에 도착을 했다. 숙소는 빌딩형 콘도라고 해야 할까? 큰 빌딩이었다. 우리는 39층 전망 좋은 집이었다. 잠자고 해먹고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 집이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몇 시간을 숙소에서 보내다가 저녁때가 되어서 밥을 먹기 위해 밴쿠버 시내로 나갔다. 이곳은 정말 공기가 깨끗한 것 같았다. 매연 없는 버스도 있고 전기차다. 모든 차가 다니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신호등도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와는 달랐다. 신호등이. 우리나라처럼 빨강 파랑불이 아니라 정지는 빨간 손가락이었고 손바닥, 빨간 손바닥. 진행형은 걷는 동작으로 표시되었다. 우리는 식당에 가서 처음으로 와인과 함께 양식을 먹었으며 식사 후에 오는 길에 밴쿠버 시내를 구경을 했다. 거리의 사람들, 옷차림이 가지각색이고 여행객들이 많아 보였다. 모두가 활기차 보였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우리도 합류해서 행복하게 걸었으며 활짝 웃었으며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가 된 기분이었다. 숙소에 들어와서 모두가 카톡으로 고국에 있는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렸다. 하루 저녁 자고 23일 날입니다. 7월 23일 날. 밴쿠버 도착하고 첫날 밤을 잘 잤다. 한창 자는데 우리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다가 침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곤두박질을 할 뻔했다. 침대가 저는 그냥 만드는 침대였습니다. 그 소파를 그 양쪽으로 놓고 1인이 혼자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침대라서 튼튼하지가 않았지요. 전화 받다가 몸을 움직이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자는 방은 정식 방이 아니고 베란다를 방으로 만들어서 아주 작은 간이 침대였다. 방이 4개가 필요하다 보니까 언니가 제일 좋은 방을 제일 좋은 방 정식방을 쓰고 동생 부부도 정식방을 쓰고 우리 현정이 부부는 창문이 없는 좁은 창고방 같은 걸 쓰고 내 방도 고시원보다 조금 작은 방이었다. 그렇게 작은 공간을 내 숙소로 준 것이다. 우리 작은 아들 전화를 받고 잠이 안 와서 그대로 날밤을 새웠다. 한국은 밤 9시면 밴쿠버는 새벽 5시였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서 전망을 보니 너무 아름다웠다. 혼자서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다. 밴쿠버에서의 첫 밤을 자고 아침밥은 한국에서 가져간 햇빵과 라면 또 밑반찬으로 맛있게 밥을 먹고 첫날 여행을 준비를 했다. 그리고 밴쿠버는 바다를 끼고 있고 호수가 있는 도시였으며 주변에 12만 평 되는 아름다운 공원도 있었다. 용케도
오늘은 동생 남편 박 장로가 장로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아는 분이 마침 같은 밴쿠버에 여행을 왔다고 하여 공원 식당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 우리는 공원을 산책을 하며 점심 약속 시간에 맞추어서 식당에서 장로님 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밴쿠버의 공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그렇게도 많았고 키가 어마어마하게 나무들이 두께와 높이가 상당했습니다. 한국 나무와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잔디밭도 얼마나 푸른 잔디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확실히 동양권하고는 유럽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첫인상부터가 편안했고 유쾌해서 참 좋았다. 식당은 매우 컸으며 손님도 많았고 파란 잔디밭에서 파티하는 단체도 있었고 주변은 온통 꽃밭이었다. 쭉쭉 뻗은 나무들이 아주 많았다. 우리는 수많은 대화 속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며 주변 환경을 보면서 환경에 취했을 정도였다. 너무 신기한 게 많았다. 식대가 엄청 많이 나왔을 것 같았다. 식대는 동생 남편 그 친구 부부가 내주셨다. 우리들은 식사 후에 공원 주변을 돌면서 사진도 찍고 추억을 만들었다. 저쪽 장로님 부부는 가시고 동생 남편 그 친구는 가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식사만 하고 우리도 돌고래 쇼도 보고 3D 영상관에 가서 3D도 관람을 했다. 시차로 어찌나 졸립던지 아주 잠시 만사 귀찮고 누워서 잠만 자고 싶은 생각이었다. 아무리 좋은 구경도 시차가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만사가 귀찮고 그냥 누워서 쉬고만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색도 못하고 현정이 알리완에게 그냥 잘 봤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 돌고래 쇼는 흔히 하는 쇼였으며 3D 영상은 그곳에 사는 자연과 동식물들이 나오는 것인데 중간중간에 바람도 나오고 또 개구리가 물에서 펄쩍 뛸 때는 관중들에게 물이 튀는 그런 장치도 해놓고 있어서 깜짝 놀라고 현장감 있는 구경을 했다.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알리완 친구가 한국 식당에서 우리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일행은 두어 정거장쯤 걸어서 대박이라는 한국 식당을 찾아갔다. 식당 이름이 대박입니다.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에 가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알리완 친구도 그곳에 공부하러 3년 전에 왔다고 했으며 인상은 순박하고 성실하게 보였다. 우리들은 돌솥 비빔밥과 순두부찌개, 해물전, 숯불구이 등을 골고루 시켜서 막걸리와 함께 즐거운 식사를 했다. 비빔밥 한 그릇이 한국에서는 5, 6천 원 했었는데 이곳에서는 3만 원이라고 한다. 하여간 우리는 소박한 것을 먹었지만 식대는 25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한다. 우리는 식사를 끝내고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걸어서 숙소로 돌아왔다. 오늘 밤에는 짐을 싸야 한다고 한다. 내일은 크루즈 여행 시작하는 날이다. 24일 아침 일찍 우리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서 영상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했다.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하고 감사했다. 기분 좋게 아들과 통화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다. 아침밥으로 한국에서 준비해간 햇반과 라면을 밑반찬하고
다들 맛있게 먹었다. 한국에서는 라면 먹으면 건강에 해가 된다고 먹지 않았었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한국인들의 최고 귀한 최고로 사랑받는 라면이었다. 라면 국물은 정말 한국인 입맛에는 최고인 것 같다. 밥을 먹고 우리들은 크루즈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 대이동을 시작을 했다. 대형 여행용 가방이 10개였다. 우리들은 병아리처럼 알리완을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다. 선착장에 도착을 하니 그것은 크루즈 여행객들로 인산인해였다. 세계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았다. 배를 타기 위해서 수속을 밟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차례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인내가 필요했다. 캐나다 쪽에서 검열을 받고 통과하면 바로 또 미국 측에서 수속을 밟아야 했다. 승선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수속을 밟고 승선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테러 문제가 심각해서 그러는지 더 심하다. 얼마나 조사가 심한지 꼼꼼하게 조사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골치 아픈 수속 다 끝나고 드디어 배에 승선할 수 있었다. 배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 규모가 엄청났다. 12층짜리 배였으며 2160명이 탑승을 했다고 한다. 정말 어마어마했다. 도시가 돌아다니는 것이다. 배를 타자마자 안전교육이 있었다. 뭐 하나 대충 지나가는 법이 없었다. 우리들은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그들의 눈빛과 행동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눈치를 챌 수가 있었다. 다 끝나고 우리가 예약한 숙소로 와보니까 여행용 가방이 먼저 도착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승선만 하면 여행용 가방을 각자 숙소에다 배달을 해주어서 너무 편했다. 우리 숙소는 발코니가 있었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정말 좋은 집이었다. 발코니가 있는 집은 훨씬 비싸다고 한다. 꼼꼼한 알리완이 경비가 조금 더 들어도 이왕이면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집을 예약을 해주어서 너무 고마웠다. 배가 출발을 하고 배에서 바라보는 밴쿠버의 그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서 이번 여행 정말 잘 왔다고 생각을 했다. 크루즈에서 첫날 밤을 잘 자고 아침에 눈을 뜨니 여전히 배는 움직이고 있었다. 배를 타고 있는데도 배 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호텔에서 자는 느낌이었어요. 시설이 일반 호텔과 똑같았다. 화장실과 샤워하는 데만 조금 좁았지 일반 이런 호텔, 육지의 호텔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발코니에서 나가보니 한국의 11월 달쯤 되는 시원한 공기가 곳곳을 스쳤으며 멀리에 설산이 보였다. 세상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생각을 해보며 감사 드렸다. 여기서 식사 시간을 맞추어서 가면 모든 게 다 무료다. 식대 포함 여행이라서 아침 7시에서 10시까지는 아침 식사 시간이다. 점심시간은 12시에서 3시까지가 점심시간이다. 저녁은 8시에서 11시까지가 저녁 시간이다. 음식은 모두가 최고급 요리였으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으며 또 어디를 가든지 최고의 친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난 정말 깜짝 놀랐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해주고 음식도 먹는 곳마다 입맛에 딱딱 맞았다. 세계인들이 먹는 음식이 다 거기 있었다. 우리들은 아침에 뷔페로 먹고
키친 투어를 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탑승을 했고 그 많은 인원을 식사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것도 여행에 속한 곳이다. 이 투어는 이 크루즈 안에 있는 식당을 모두 관람하는 곳이었다. 2층 집이었는데 정말 식당도 어마어마하게 컸다.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여러 가지를 만드는 과정을 관람을 했다. 내가 본 것을 안 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다. 그냥 대단한 규모였다고 표현을 해두고자 한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주문식 식사로 갔다. 거기는 뷔페로도 먹을 수가 있고 별도로 주문을 하면은 별도로 또 음식을 해준다. 주문식 식사를 하려면 우리 현정이가 엄청 힘들었다. 이곳은 식사가 단계별로 주문을 하는데 대충 써보자면 선식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중식이 있고 세 번째 본식이 있고 네 번째 후식이 있다. 이렇게 네 단계인데 매 단계마다 가지수가 4가지, 5가지가 있었으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착한 현정이가 이 일을 일일이 읽어주면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건데 우리 착한 현정이가 일일이 읽어주면서 이건 이런 맛이고 저건 저런 맛이고 영어와 한국말로 7사람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기란 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 현정이는 조금 더 짜증 한 번 안 내고 매 끼니마다 읽어주면서 선택권을 항상 우리에게 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처럼 식사를 나는 이거 먹을래요 저거 먹을래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가보니까 그렇게 선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본식까지 해서 4가지. 그걸 다 선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곳은 식사 때마다 꼭 와인을 마셔야 한다. 서빙하는 사람들도 각각 달랐다. 와인 담당이 따로 있고 식사 담당이 따로 있고 후식 담당이 따로 있고 그리고 식사는 무료지만 와인은 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었다. 인건비가 싸서 그랬다는 것이다. 모두가 친절하고 환한 얼굴들 정말 보기 좋았다. 우리 언니는 현정이가 그렇게 꼼꼼하게 음식 설명을 했는데도 양고기를 시키더니 냄새가 난다고 먹지를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현정이가 눈치를 얼른 채고 엄마랑 바꿔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착한 딸이 있다니. 언니가 그렇게 했을 때 괜히 내가 미안했다. 그냥 언니는 자기 딸이니까 내가 이거 먹을래 하고 그 음식이 나오면은 음식이 막상 나오면은 아구 나 이거 이렇게 나오는 줄 몰랐어. 나 이거 못 먹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딸 입장에는 우리 현정이는 인상 한번 안 찡그립니다. 괜찮다고. 내가 엄마 거 먹을 테니까 엄마 그럼 이거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여행 시중을 했고 엄마 여행 시중 끝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언니 비유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조금 더 마음 상하지 않게 그렇게 친절하게 엄마한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진짜 크게 효도받았지요. 이 여행기가 상당히 길어서 며칠에 나눠서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